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브엘세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성경적 장소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텔 브엘세바에는 맵 영소가 제작 배포하는 한국어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어 브로셔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텔 브엘세바에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의 요새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 구조, 포rum 스트럭처. 본격적인 주거지는 7지층에서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 경으로 철기 2A 시대로 통일왕국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단지 집들로 둥글게 타원형을 이루면서 최소한의 방어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이곳이 행정적 중심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주거지들은 모두 사방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되는 개념이기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방 구조는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거지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가운데 4번 공간은 지붕이 없는 마당이고 양옆으로 있는 2번과 3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1번 공간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2층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주거지 형태는 출애굽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거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고학 개념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주거지였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시야 왕 대지진과 사네립의 침공, 5지층에서 2지층. 하지만 기원전 9세기경부터는 네게부 깊숙한 곳까지 유다 왕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텔 브엘세바가 네게부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새화된 도시로 발전되었고 유다 왕국 내에서 네게부의 핵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텔 브엘세바에 복원된 이중 성문 구조는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대대적인 파괴가 있고 그 위에 3지층이 세워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파괴를 우시야 왕 때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한 파괴로 추정합니다.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진 이후에 형성된 3지층과 2지층을 현재 복원해 놓았습니다. 2지층의 시기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텔 브엘세바를 실제 답사할 경우 성문 밖 우물 곁에서 5지층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히스기야 시대 때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층은 큰 화재와 대대적인 파괴로 인해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 파괴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은 이 화재와 파괴를 기원전 701년 사네립의 침공과 연결 짓습니다. 역대하 32장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성경 여러 곳에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했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89년에 만들어진 사네립의 육각 기둥에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서쪽으로의 3차 원정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는 유다의 46개의 도시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라기스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브엘세바도 점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야 애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텔 브엘세바는 성경과 고고학 및 역사와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를 위해 텔 브엘세바를 답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텔 브엘세바 답사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번제단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언덕을 따라 텔을 올라가면 그늘막이 있고 그 앞에 성문 밖 우물이 있습니다. 이 그늘막에서 브엘세바 강의 흔적과 넓은 경작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브엘세바 성의 우물 앞에 있습니다. 이 우물의 특징은 성문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성문 바깥으로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성 안에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텔 부엘세바의 물 시스템을 발굴할 때 쯔비카 쭈크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우물 깊이는 69m로 매우 깊습니다. 이렇게 깊이 판 이유는 부엘세바 강 바닥보다는 더 깊어야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 바로 앞에 5지층과 4지층 시대의 바깥 성문을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복원선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복원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돌로 만들었고 그 위는 흑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바닥이 돌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큰 돌들이 줄지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돌들은 하수구를 덮고 있는 돌들입니다. 조직적으로 계획 구성된 고대의 성읍은 우기 때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수구를 성문을 통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물이 넘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쪽 성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은 5지층, 4지층 시대의 성문이고 왼쪽은 3지층, 2지층 시대의 성문입니다. 이 성문의 특징은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엘세바 성의 철기시대의 성문에 서 있습니다. 이 성문은 케이스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불립니다. 한국말로는 포각 성문이라고 번역되고요. 시리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인 성문 스타일입니다. 이 성문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은 돌로 만들었고 그 위는 흑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텔 부엘세바 국립공원 입구를 흑벽돌로 케이스메이트 게이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성문을 통과하면 넓지는 않지만 성문 앞 광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성문 어기 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성문 어기 광장 바로 옆에 이 성읍의 통치자 혹은 관리자의 궁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성읍은 성문에서 가까운 곳에 통치자의 궁전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엘세바 성의 특징은 현대적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듯이 계획적으로 길과 주거지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 안의 도로는 성벽 모양을 따라 타원형으로 만들어져서 성 안을 한 바퀴 돌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넓이는 약 2m 정도입니다. 성문에서 안쪽으로 직선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추가로 내부 순환도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텔 부엘세바 성벽과 주거지의 특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텔 부엘세바의 케이스메이트 월에 서 있습니다. 이중 성벽 혹은 포각 성벽이라고 불리는데요.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쪽 성벽 안으로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포각 성벽과 연결된 주거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사방 구조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포각 성벽과 사방 구조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텔 부엘세바입니다.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전망대는 텔 부엘세바를 복원한 건축가인 로렌스 멜킨이 발굴 책임자였던 제브 헤르조그 교수의 고고학적 조언에 따라 설계한 것입니다. 전망대는 로마 시대의 요새 흔적이 있는 곳에 세워졌는데 텔 부엘세바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이곳에 올라가면 주변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답사 일정은 먼저 북쪽 텔단을 답사하고 네겝으로 내려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주변을 전망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과제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방문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날이 속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성문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문 어기 광장 옆에 큰 창고 건물이 3개가 나란히 건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된 고대의 성읍은 저장 창고를 성문 가까운 곳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야 운송에 유리하고 물건을 나르는 가축들이 성읍 내 이동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창고들을 국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해체된 번제단이 이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토기 조각도 함께 발굴되어서 실제로 저장 창고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텔 부엘세바에서 가장 인상적인 물 저장소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우물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 근원지이고, 성 내부에 있는 물 저장소는 특별한 위기 상황, 예를 들면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외부 우물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저장소는 1993년에서 1995년에 제브 헤르조그 교수의 지도하에 전체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성문 밖 우물도 함께 발굴했던 것입니다. 이 물 저장소 발굴 담당은 이도 기나톤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친 후 2003년부터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m의 수직 입구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축대를 쌓고 그 둘레로 계단을 만들어서 물 저장소에서 물을 길러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입구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가지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다른 물 저장소들의 원리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입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물 저장소 내부입니다. 연석회한 바위를 파내고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5개의 저장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700큐빅미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완성되어 사용되다가 기원전 3에서 2세기경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후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점점 매몰되었다가 근래에 발굴 복원된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부분인데 물 유입 수로입니다. 주변에 있는 헤브론 강이 범람할 때 땅 밑에 만들어진 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고대 토목공학의 기술적 극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물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런 독특함과 뛰어난 엔지니어링 개념 때문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반대편 출구로 나오면서 헤브론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땅 밑 수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성경의 땅 답사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진행했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경의 현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땅을 꾸준히 그리고 꼼꼼히 살피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레이트라웃.